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네.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기식 전 원장이 19대 총선 직후죠. 2016년 5월 더 좋은 미래 산하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 후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제 이제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5천만 원 후원금인데요.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13조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혹은 정관 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평소 월 회비로 김 전 원장이 20만 원씩을 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열흘 남기고서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낸 게 문제다라는 해석이고요.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 전 원장의 선거구는 뭐 서울의 뭐 마포면 마포 이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사실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감안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 지역구 후보도 아니고 어차피 또 공천에서 떨어진 상황인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선관위 어제 판단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정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조 변호사, 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니까. 네. 이거 그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요. 문제가 없다는. 근데 이번에 선관위는 왜 이런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판결은 아니고 이제 유권 해석이죠.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된 그 정치자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거 나오면 뭐합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예. 물론 이제 금감원장의 임명 그리고 또 금감원장의 거취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정치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상준 기자님의 이야기대로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해석이 과연 타당하냐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 김기식 전 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법조인도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논란을 낳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논란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 이거야 뭐 찬반으로 의견으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까 강원식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김기식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똑같은 문제를 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했고 그때는 문제 없다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를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선관위에서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땡처리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 앞두고서 땡처리하는 부분이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땡처리 치고도 좀 많은 금액이다라는 의견은 또 여의도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걸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이제 밝힌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동영 작가가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가 정치자금 또 선거 비용의 뭐 수입 지출에 관해서 조사 확인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이 있는데요. 이 법 40조에 따르면은요. 선관위가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그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 회계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기식 의원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고 또 선관위도 그러한 그 회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이게 19대니까요. 작년 1월 말에 이제 그 김기식 당시 의원 측이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받고서도 아무런 뭐 문제 사항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관위가 사실상 그런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
지금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관위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입장 갖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청와대에서 선관위 한번 유권 해석을 해보자. 이랬을 때는 김기식 원장이 청와대에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별말 없더라. 그래서 하자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 김기식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전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아니고 이제 여러 건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 또 제가 기자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상준 기자가 예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전담 마크맨이었잖아요. 대선 직전까지였습니다. 직전까지요? 예. 중요할 때는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니냐? 응? 그러면은 본인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결정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왜 선관위에 떠넘겼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를 할 때는 본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법률가 아닙니까? 예. 변호사. 그리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뒤집는다고 할 때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 결정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세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인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혹시나 자신이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서 뒤집을 부분이 있으면 뒤집겠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나 명분뿐만 아니라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생각이 늘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선관위의 의견을 물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한편으로는 솔직히 지금 중앙선관위 그 위원들이 다 임명을 한 시기를 보면 지난 정부 때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명하지도 않은 선관위원들한테 이 결정을 맡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한편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인턴 비서를 대동해서 해외 출장 간 것도 문제다. 그런데 네. 이번에 선관위는 그거는 문제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죠. 그중 첫 번째가 김기식 원장이 이제 사임하게 된 그 부분이고요. 그 후원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던 그런 보좌 직원들에게 뭐 퇴직금 또는 뭐 위로금을 지급한 게 문제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 활동에 쓴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정치자금법 역시 위반인데 이게 해외에 갈 때 피감기관의 그 비용 부담으로 간 게 문제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르겠다. 보류했습니다. 굉장히 좀 폭발력이 큰 부분인데 보류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이 이동영 작가가 지적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인턴 직원이나 보좌 직원을 대동해서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설령 이 피감기관의 그 자금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 이게 뭐 휴식이나 뭐 기타 그런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됐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감정과 또는 정서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의정활동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밝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선관위가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불신합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취재 경험상 예. 선관위 때문에 그 속이 터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았습니까? 네네. 그래요? 내놓으라는 답은 안 내놓고 안 내놔도 될 답을 항상 이제 내놓고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여당 의원들도 좀 굉장히 속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선거법의 전체 체계를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되는 행위와
뭐 해도 되는 행위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상당 부분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를 다 정해놓자. 예. 그리고 그 금지되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걸로 하자. 아. 그렇게 이른바 그 네거티브 형식,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정해놓은 건 있습니다만 있죠. 애매모호할 때 유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 알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러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의당이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낙마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또 들어맞았어요? 그 현역은 6명인 작은 정당이죠, 정의당은. 그런데 이 데스노트 때문에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이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임명에 반대한 인물들이 어김없이 낙마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고. 그럼 정의당은 또 주가를 더 높이겠네요. 앞으로 또 청와대는 정의당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일부에서는 차라리 청와대에서 인사하기 전에 비공식 라인으로 정의당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점점 이제 부담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연히 한 번, 두 번은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뭐 꼭 찍었다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맞췄는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뭔가 이제 법칙처럼 이제 가다 보면, 다음에 한 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틀렸냐라는 말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예. 야당이지만 이제 여당이 민주당과 이제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것이 이제 정의당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같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같은 네. 편인 정의당이 이제 안 반대를 된다. 하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 김규식 원장 건 문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사로 임명된 사람이 낙마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기준도 새롭게 생기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던 그 전직 의원 또는 뭐 현직 의원인데 뭐 지난번에 재선 이상의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당을 떠나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새로이 인사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그게 만고불면의 진리라든지 또는 뭐 모든 걸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증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문제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됐던 이 후원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기준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낙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수석이 잘못한 거 아니냐 검증을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검증 책임이 이제 어느 정도 민정수석에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은 이제 겉으로 말하는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그 오늘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 무시 개헌안 작성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등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개헌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제 조국 수석이 관여하는 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수석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이런 이슈들 전체를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혀보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라 뭐 이런 청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야당이 네.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전수조사라는 게 과연 주체가 누구냐.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또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습니다. 아니 행정부와 입법부는 엄연히 별개인데 예.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전수조사한다고 나서냐 이런 불만들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보자면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뭐 시간만 조금 뭐 금방 또 선거 있잖아요. 예.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워낙 여론이 이제 들끓으니까 예. 일단 국회의장이 한마디 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 국회 출장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기식 전 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다 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선소 변호사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야당은 일단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김기식 전 원장 낙마시킨 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의장 말대로 이걸 국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솔직히 이제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버틸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걸 총대를 메고 하겠다라고 국회의장이 혹시 나서는데 이걸 계속 모른 척 한다면 또 여론의 비판을 받겠죠. 그런데 그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의 비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뭐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어떤 이제 상처는 나겠죠. 그리고 예. 이제 다음에 출마를 하거나 어떤 다른 자리에 갈 때 이제 계속 이제 딱지처럼 붙어 다니겠죠. 일단 그 국회의원이요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 자체가 단순한 도덕상의 문제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정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상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법상의 범죄이고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도 입장을 밝히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이게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해외 출장의 목적이나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법의 잣대로 단칼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걸려고 나서면 걸리는 전현 직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 조사한 것 보니까 어쨌든 여당보다는 야당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 쪽에서는 김기식 원장 이걸로 날리면서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 가지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이걸 왜 선관위에 떠넘겼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사를 할 때는 본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법률가 아닙니까? 예. 변호사. 그리고 항상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뒤집는다고 할 때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 결정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세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인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혹시나 자신이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서 뒤집을 부분이 있으면 뒤집겠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나 명분뿐만 아니라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생각이 늘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선관위 의견을 물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한편으로는 솔직히 지금 중앙선관위 그 위원들이 다 임명을 한 시기를 보면 지난 정부 때 인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명하지도 않은 선관위원들한테 이 결정을 맡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한편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소 변호사.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인턴 비서를 대동해서 해외 출장 간 것도 문제다. 그런데 네. 이번에 선관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관위가 사실상 그런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서 지금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선관위가 모호하고 애매하게 입장 갖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매우 단호하게? 빠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청와대에서 선관위 한번 유권 해석을 해보자. 이랬을 때는 김기식 원장이 청와대에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별말 없더라. 그래서 이런 하자 그랬던 거 아닐까요? 뭐 김기식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전 원장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에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아니고 이제 여러 건 문제가 됐던 논란이 네. 됐던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도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면 또 제가 기자님한테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박상준 기자가 예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저 전담 마크맨이었잖아요. 대선 직전까지였습니다. 직전까지요? 네. 예. 중요할 때는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미안해요. 자, 그런데 그 지금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니냐? 응? 그러면은 본인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결정해서 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와대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네.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기식 전 원장이 19대 총선 직후죠. 2016년 5월 더 좋은 미래 산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 원 후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제 이제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5천만 원 후원금인데요.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13조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혹은 정관 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평소 월 회비로 김 전 원장이 20만 원씩을 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열흘 남기고서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낸 게 문제다라는 해석이고요. 그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 전 원장의 선거구는 뭐 서울의 뭐 마포면 마포 이게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사실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감안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 지역구 후보도 아니고 어차피 또 공천에서 떨어진 상황인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선관위 어제 판단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아하. 비례대표의 정치 활동을 심각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선관위에서요? 네네. 예. 그리고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땡처리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 앞두고서 땡처리하는 부분이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라는 그가? 액수가 그 땡처리 치고도 좀 많은 금액이다라는 의견은 또 여의도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걸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이제 밝힌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동영 작가가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선관위가 이 정치자금 또 선거 비용의 뭐 수입 지출에 관해서 조사 확인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이 있는데요. 이 법 40조에 따르면은요. 선관위가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그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아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 회계 보고 내용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기식 의원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았고 또 선관위도 그러한 그 회계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이게 19대니까요. 작년 1월 말에 이제 그 김기식 당시 의원 측이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걸 받고서도 아무런 뭐 문제 사항에 대한 그런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소설 변호사,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니까. 네. 이거 그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근데 이번에 선관위는 왜 이런 위협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판결은 아니고 이제 유권 해석이죠.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된 그 정치자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거 나오면 뭐합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예. 물론 이제 금감원장의 임명 그리고 또 금감원장의 거취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정치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박상준 기자님의 이야기대로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해석이 과연 타당하냐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 김기식 전 원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법조인도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논란을 낳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논란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 이거야 뭐 찬반으로 의견으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까 강원식 의원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김기식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이 똑같은 문제를 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했고 그때는 문제 없다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를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